우리 홍석주 전 사장님, 예. 고생이 많으십니다. 자, 간략히 답변을, 예. 아까 그 답변에 처음 그 20불 투자할 때 메릴 린치로부터 먼저 투자 제의를 받았다고 했죠. 예, 제의는 그쪽에서 왔죠. 예. 예. 그때 언제, 누구로부터, 누가 투자 제의를 받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? 제가 그 메릴 린치하고의 연결고리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2007년도 12월 달에 저희들이 대체 투자를 하려고 시작을 할 때 몇 군데를 스크린을 해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메릴 린치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, 저희 투자팀장을 하고 있는 국경호 팀장이 직접 넬슨 최한테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. 뭐 그런 데는 접근하기 쉬우니까. 아, 넬슨 최한테. 예, 직접 연락을 해서. 예. 근데 그때 제안이 당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5일 내에 결정할 수 있냐. 그건 우리는 못한다 해서 그때는 못했고요.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길게 보고서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계속 대화 채널을 열어놓자 하던 사이에 1월 7일 날 제안이 와서 우리가 서둘러서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메릴 린치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했고요. 그래서 1월 7일 날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. 그럼 그때 그 1월 7일 제안 받기 전에 연구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? 뭐 한 보름 넘어 되죠. 네. 보름 정도 연구하고 1월 7일 날 제의 받아서 1월 14일 날 결정했다. 그렇습니다. 네네. 예. 굉장히 빠르네요. 예. 그리고 그 투자 결정하기 전에 제가 내부에서도 상당히 그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. 뭐 아무래도 논란은 많이 있죠. 그렇죠. 그런 것을 소화하고 예, 토론을 예. 해서 결론을 내린 거죠. 예, 그때 그 당시 왜냐하면 2007년 저 연말에 그 소위 말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워낙 심각하니까 네네. 여러 가지가 아마 제가 논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. 됩니다. 예. 예. 그 최종 투자 결정 과정에서 한국은행이나 재경부와 공문을 주고받은 적이 있죠. 공문은 아니고요. 왜냐하면 한국은행이나 재경부는 저희 운영위원회,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멤버이기 때문에 예. 운영위원회를 뭐 개최한다 하는 그런 것은 뭐 공문을 보냈을까? 공문을 보냈는가? 공문을 보냈을 겁니다. 아마 그런 거 이외에는 무슨 다른 건 없습니다. 거기 저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이런 내용들이 왔다 갔다 안 했습니까? 그런 건 없습니다. 그 운영위원회 와서 혹은 투자소위원회 와서 같이 토론을 하지. 뭐 공문에는 남길 것이 없죠. 네. 근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 저 홍석주 전 사장님은 자타가공이라는 투자 전문가인데 이 당시 곧 망할 가능성이 있는 저 메릴 린치에 투자 결정을 하게 된 것이 너무 의외라고 보이지는데. 아닙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메릴 린치가 서브프라임이나 그 다음에 구조화 채권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미 파악이 됐었고 3, 4분기부터 상각을 진행해 왔습니다. 그리고 4, 4분기에 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상각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상각을 하면 자기들이 자본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? 그 상태에서 증자가 필요하다. 그래서 듀딜리전스를 갖고 그 당시 저희 판단으로서는 앞으로도 한 100 내지 150억 원은 더 상각을 해야 될 것 같다. 그러면 그 상각을 매니지먼트가 책임지고 할 것인지 하고 난 뒤에 비즈니스 라인은 충분한 레비뉴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을 했을 때 괜찮다라고 저희들이 봤고요. 또 하나는 경제 상태에 따라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. 그래서 봤을 때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했죠. 예, 그러시고 아까 답변이 투자 결정 후에 그 메릴 린치의 그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인 그 넬슨 최를 만나봤다고 했죠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 어디 넬슨 최 사무실에서 만났습니까? 어디? 저하고 CIO가 예. 누굽니까? 그 존 테인 회장 사무실에서 존 테인 회장, 넬슨 최 그리고 또 하나 플레밍이라는 COO가 있습니다. 그 세 사람하고 저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. 예. 그때 그 넬슨 최가 메릴 린치의 앞으로 그 전략이 신흥 아시아 국가 투자 전략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그 한국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런 이야기 안 했던가요? 전혀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. 저희들은 그때 간 이유는 뭐냐면은 이번이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맺기 때문에 전략적인 제휴 업무,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투자를 할 때 같이 한다는가 그래서 직원들을 파견한다든가 또는 인터내셔널 어드바이서리 보드에 저희가 참석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논의를 하고 또 일단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고 경영자하고의 하트라인을 열어놓기 위해서 간 것이지 다른 것은 전혀 없었어요. 저 본 의원이 볼 때 그때 그 당시 넬슨 최가 그 언론 인터뷰로 한 그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조를 했습니다. 본인이 왜냐하면 한국계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소위 한국에 자기가 앞으로 투자할 그 여러 가지 그 계획 전략을 이야기 안 했을 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. CFO고요. 그 사람은 CFO고 인베스트먼트 쪽은 또 별도로 다른 사람이 있고. 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
아마 메릴 린치도 자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하나 했을 것은 뭐 같습니다. 저 판단으로는. 그러나 그 당시에 저희 딜에 그것이 개입이 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. 온 의원이 생각하기로 그 당시에 한국에 관한 투자 전략 또 저 투자 진행 중에 있는 본인이 언급한 소위 말하면 모 지방 소재 그 바이오 에너지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틀림없이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당시 5,250만 불을 투자할 계약을 다 해놓고 예. 넬슨 체가 한국 사람이 왔는데 한국에서 이야기 안 할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제가 볼 때. 넬슨 체와 저희 두 사람이 별도로 만난지를 않았습니다. 그 자리에 3인과 2인이 그 회의석상에서 약 1시간여 동안 방법을 논의를 한 것 뿐이지 그 이외에는 별도 없습니다. 그래서 아까 여러 원인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 넬슨 체가 그 당시에 그 KIC를 끌어들일 때 이 싱가포르의 테마색도 이제 끌어들여서 같이 이제 투자를 했는데 혹시 최근에 이 모 지방 소재 이 바이오 에너지 업체가 8천만 불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를 테마색으로부터 끌어들여와가지고 10월 중에 최종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? 전혀 못 들었습니다. 예. 그런 투자 정보는 아직 전혀 담쌓고 계시는가요? 아니요. 그런 정보는 저희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정보죠. 예, 이상입니다. 네네, 죄송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